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망칩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패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며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내용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낭만적인 필터도 냉소도 없이 오직 명확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은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면 전체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기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성격은 혼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마치 운영체제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드웨어는 생물학이고 소프트웨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단 몇 가지의 운영체제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심리적 핵심 즉 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평생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양한 역할을 통해 표현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모습, 집에서는 저런 모습, 친구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이것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역할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짜입니다. 같은 구조의 다른 단면들일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역할을 인식하고 언제 그것이 바뀌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압박감, 스트레스, 피로, 두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때가 바로 진실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역할을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본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30초 안에 이것을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6가지 주요 심리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상황이 완전히 명확해집니다. 첫째, 관심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중심일 때 빛나고 그렇지 않으면 꺼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자가 당신이 답장을 안 했을 때 패닉에 빠진다면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관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둘째, 지위 중심입니다. 이들은 서열, 성취, 사회적 위치를 위해 삽니다. 항상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려 합니다. 이들에게는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성공한 파트너로서만 소개한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셋째, 유대감 중심입니다. 이들은 깊이와 정서적 친밀감을 원합니다. 다수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소수에게 깊게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항상 감정에 대해, 진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유대감 중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배적인 성향을 파악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말이죠. 넷째, 안전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안정, 예측 가능성, 평화를 우선시합니다. 흥분보다는 익숙함을 택합니다. 그녀가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한다면 그것이 그녀의 성향입니다. 다섯째, 경험 중심입니다. 감각, 새로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일상은 그들을 죽입니다. 끊임없는 강렬함이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고 쉽게 지루해한다면 그것은 경험 중심입니다. 여섯째, 통제 중심입니다. 질서, 영향력, 권위를 통해 안전을 느낍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불안해합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통제 중심입니다. 이 점을 주목하세요.
지배적인 성향은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이 그녀를 활기차게 합니까? 그 대답들이 바로 성향을 가리킵니다. 또한 트리거를 관찰하세요. 관심 중심인 사람은 무시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지위 중심인 사람은 무례함에, 유대감 중심인 사람은 정서적 거리감에 반응합니다. 트리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가면, 즉 융이 말한 페르소나를 씁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사회를 항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페르소나는 따뜻함을 보여주며 연결을 유도하고 어떤 것은 취약함을 보여주며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면 그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숙련된 사람은 대화 중에도 가면을 바꿉니다. 이것은 꼭 조작이 아닐 수도 있고 사회적 지능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는 모습이 내일 볼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연기인가? 진짜 따뜻함과 진짜 자신감은 느낌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세요. 페르소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는 것입니다. 융은 거부된 부분, 욕망, 두려움, 충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작동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스트레스나 술격한 감정 속에서 새어 나옵니다. 가면이 깨지고 다른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없이 상냥한 여자가 분노로 가득 찬 그림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자신감 있는 여자가 수치심으로 가득 찬 그림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자는 그들이 부정하는 것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난 질투 안 해라고 말하면서 폰을 검사하거나 돈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돈 얘기만 한다면, 혹은 전 애인은 다 잊었어 라고 하면서 매일 언급한다면 그 강한 부정이 바로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향에 따라 억누르는 것이 다릅니다. 관심 중심은 잊혀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지위 중심은 부족함의 감정을 억누르고, 유대감 중심은 버림받는 공포를 억누릅니다. 이것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지 곧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행동을 진짜로 이해하고 싶다면 두려움을 찾으세요. 관계에서 많은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 유기, 이용당함, 고립, 늙어가는 것,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예를 들어 끊임없이 연락을 요구하는 여자는 친밀함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력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선택지를 열어두는 여자는 독립적인 것 같지만 그 동력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식별하면 행동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어린 시절이나 초기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논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희생을 예측하게 합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엄성을 희생하고, 통제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친밀감을 희생합니다. 잘 보세요. 같은 여자가 다른 순간에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역할 전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극단적이거나 조작을 위해 사용될 때입니다. 헌신을 얻기 위해 한 버전을 보여주고 나중에 다른 버전으로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할까요? 시간과 관찰입니다. 건강한 변화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변화는 마치 한 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관찰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는 누구입니까? 이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그 순간들이 진짜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심리 패턴은 진화합니다. 젊었을 때 통했던 전략이 나중에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압박을 만듭니다. 그 압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건강한 적응은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적응은 현실을 부정하고 씁쓸해하며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늙어갈지 예측하려면 지금 작은 실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됩니다. 적응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탓하며 머무르는지 말이죠. 정직한 적응 능력은 파트너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외모는 시들고 상황은 변합니다. 남는 것은 변화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현실에 맞춰 기대치를 조정하는 여자는 곱게 늙어갑니다. 항상 외부를 탓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매달리는 여자는 점점 더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다른 구성은 다른 관계 패턴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출을 우선시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을 얻으려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환을 우선시합니다. 공정한 가치 거래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융합을 우선시합니다. 깊은 정서적 연결을 원하지만 의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자유를 지키지만 친밀감을 제한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호환성은 있습니다. 융합하려는 사람과 독립적인 사람이 만나면 마찰이 생깁니다. 추출하려는 사람끼리 만나면 착취가 일어납니다. 구성을 이해하면 호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통해 관계를 맺습니다. 항상 명백한 지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묘하게 결정을 유도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의존성을 만듭니다. 적당한 수준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극단적이면 숨이 막힙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이견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초기 신호를 보세요.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장애물로 취급합니까? 통제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적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물들입니다. 과거의 배신이나 상처가 굳어지면 필터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 필터를 통과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옛 원수의 대용품이 됩니다. 무고한 행동도 의심스럽게 해석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원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녀가 당신을 적의 카테고리에 넣었다면 모든 것을 그 믿음을 확인하는 쪽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지할까요? 과거 관계나 남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만성적인 원한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세요. 많은 어려운 패턴들은 트라우마나 학대 방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배웠다면 방어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판단을 이해로 바꿉니다. 나쁜 성격이 아니라 나쁜 경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는지 평가하게 해줍니다. 트라우마가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당신이 그녀의 치료사가 될 의무는 없습니다. 깊게 박힌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연민과 자기보호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면서도 그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당신이 관찰하는 규율을 기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영합니다. 보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데이터 대신 환상으로 빈칸을 채웁니다. 진짜 관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스트레스나 실망, 성공, 지루함 속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찰 타이밍은 그녀가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서비스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패턴 인식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최상의 행동을 하는 몇 주 동안에는 진짜 패턴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프레임은 예측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어떤 프레임도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정 구슬이 아니라 렌즈로 사용하세요.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요점은 냉소적이 되거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환상을 평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놀라지 말고 희망이 아닌 관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떤 남자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씁쓸해하거나 조종하려 듭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함이 연결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지배적인 성향을 파악하세요. 관심, 지위, 유대감, 안전, 경험, 통제 중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를 관찰하세요. 보여지는 페르소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그림자를 추론하세요. 무엇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그녀를 움직입니까? 관계 패턴을 평가하세요. 추출, 교환, 융합, 독립 중 무엇입니까? 통제나 원한이 있습니까? 충분히 보기 전에는 헌신하지 마세요. 매력이 평가를 덮어버리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프레임은 당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면을 씁니까? 어떤 그림자를 억누릅니까? 자신을 아는 남자는 조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버튼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미스터리가 아니고 혼돈도 아니며 이해 불가능한 영역도 아닙니다. 관찰 가능한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미스터리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이 그 구조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것에 반응하고 말만 믿으며 모호한 신호에 희망을 투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프레임을 가졌습니다. 사용하세요. 관찰을 연습하세요. 명확함은 힘입니다.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힘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시간과 자원, 인생을 허락할지 현명하게 결정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냉소가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접근 방식에는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환상과 희망 속에서 작동합니다. 진실 속에서 작동하세요. 질문은 그녀들은 어떤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관찰할 줄 아는가입니다.